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워싱턴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은 더 이상 핵 위협이 아니라고 트윗했습니다. 북미 정상의 역사적인 만남이 북한 핵 긴장을 크게 완화시킨 데는 모두 동의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증거가 공동선언에 없어서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은 여전합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에 도착하기도 전에 북미 정상회담을 보도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공동선언 첫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에 있는 선언문 순서를 그대로 전하면서 미국에서 큰 양보를 받은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다른 해석입니다. CVI들을 진보 측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하고 보수에서는 모든 의미가 있는 듯 보도합니다. 미국이 회담 전날에도 CVID 없는 회담은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단 발언은 문정인 청와대 특보의 주장과도 연결돼서 한국의 진보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당을 초월해 반대가 심합니다. 반면 지난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핵폐기 캠페인 그룹 아이캔은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단은 놀랄만한 양보가 아니라 최고의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세 개 주로 나누는 안이 충분한 청원 서명을 받아서 11월 선거에 붙여집니다. 분리를 주장하는 그룹은 그래야 상원 의석 4개를 추가하는 등 정치력이 생긴다고 강조합니다. 대통령의 총알바지라도 되겠다던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헨이 결국 특별검사 수사에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에서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그동안 한국의 그 중요한 지방선거가 북미 정상회담에 굉장히 가려졌었는데 아직까지 뭐 접전인 지역이 조금 그 중요한 부분에서 있습니다. 저희 그 뉴스 모닝 뉴스를 들으신 분들은 거의 그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접전인 지역 가운데서 당선이 확정이 되면은 그때 이 부분은 오늘의 미국이 진행되는 동안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어제에 이어서 그 약간 더 그리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출발이기 때문에 비판하는 쪽에서도 좀 잘해보자 하는 뜻으로 비판을 하는 것이고 하니까 이 북미 정상회담은 조금 더 그 정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여러 언론 매체에 따라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북한의 반응이라든가 CVID, 주한미군 철군 문제, 김정은 위원장을 칭찬한 것, 미국에서 전문가들이 이번 이 북미 정상회담을 평가하는 것에 대한 또 한국의 평가 같은 것도 굉장히 엇갈리는데 미국에서 방송하는 제가 보기에 어떤 부분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고 해서 좀 오늘의 미국 진행자 로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의 미국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 요즘은 미국 뉴스 또 보시고 또 한국 뉴스도 휴대폰으로 실시간으로 다 검색을 하시기 때문에 아니 오늘의 미국에서는 이렇게 보도했는데 한국의 진보는 왜 이렇게 전하고 예를 들어서 한국의 뉴스 공장에서는 왜 이렇게 보도를 하고 그런가 하면 그 조갑재 TV의 조갑재 나이 많으시니까요. 선생이라고 하죠. 이 조갑재 씨는 왜 이렇게 전하는가. 미국의 팍스와 CNN은 왜 이렇게 다르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것에서 그 각 언론의 매체라든가 그 언론의 진행자들이 정권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의 개인적인 정치 성향이라든가 연관된 것을 다 빼놓고 보면 보이거든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에서 민주당도 아니고 공화당도 아닙니다. 제가 어떤 정권의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시시탐탐 노리는 사람도 아니고 뭐 저희 또 라디오 서울 방송이 굉장히 그 진행자들의 어떤 그 보도 방향 같은 것을 존중을 해주고 전적으로 맡기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 공정하게 보도를 해야지 된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갖고 있거든요. 투머치 갖고 있어서 때로는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보수 진영에서도 또 진보 진영에서도 왜 오늘은 이렇게 보도하고 내일은 저렇게 보도하지 왜 우리를 지지해 주지 않지 하는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그게 사실은 저희가 받아야지 되는 비난이에요. 모든 것을 전해드려야지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조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에 도착해서 여러 가지 그 트윗을 했어요. 남 욕하는 트윗도 2번이나 했고, 그리고 나서 핵 위협이 없어졌다. 모두 내가 그 대통령이 그 되기 전보다 굉장히 지금 안전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날 때 제일 큰 위협이 노스코리아라고 했는데 이제는 아니다. 전쟁에서 조금 더 멀어졌고 북한의 핵 위협, 미국에는 이제 더 이상 핵 위협이 아니고 김정은과의 미팅이 대단히 흥미로웠고 또 긍정적인 경험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나 팍스뉴스가 페이크 뉴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뉴욕타임즈도 미팅 자체가 굉장히 그 안도감을 줬고 역사적이고 두 사람이 만난 것을 크게 지지했습니다. 또 방향도 마찬가지로 평화 이런 것을 외교적으로 풀어가는 것이니까 지지했고요. 대통령에게 큰 크레딧을 줬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성명한 것을 보면은 이 성명서가 부족한 것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은 신뢰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 신뢰를 뒷받침해 주는 게 국가와 국가 관계에서는 성명서라든가 이런 어떤 그 조약문이잖아요. 심지어 개인과 개인이 집을 살 때 뭐 수천만 달러짜리를 너 믿는다고 돈만 주고 내가 3년 뒤에 그 집에 들어갈까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성명 문서라는 것을 굉장히 그 중요하게 보는 거고 또 그 뉴욕타임스 사설은 안보 보장을 해준다 하는 것에 그게 바로 성명서의 2번째에 있는 그런 것들이 한미 군사 훈련을 이렇게 그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 안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거의 뭐 안 하겠다. 그것을 북한에 대한 그 체제 보장으로 봐준다는 건데 이것은 미국의 국방부에도 국방부 대변인이 뭐 우리 받았다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미리 국방부에 얘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방부나 한국에도 알리지 않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큰 실수라고 지적을 했고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오게 하는데 큰 역할을 문재인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요. 대통령을 많이 그 기본적으로 지지하려고 노력하는 월스트리트저널도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변했다 이런 그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증거가 그 선언문에서는 빈약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 디테일에 있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저희 그 특별 방송하는 그 당일날 정상회담 하는 날 스탠포드 대학교의 그 신기욱 교수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신기욱 교수가 요즘 미국에서 가장 많은 저널리스트들이 보고 참고하는 엑시오스라는 매체에 오늘 이번 그 회담을 정리를 했는데 오래된 영화를 본 것 같아도 그게 배우가 다르지 않았는가. 내용도 조금 다르고 아직 끝을 모르니까 공동선언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부족해 보이더라도 북한의 비핵화는 일어날 수 있다. 그게 이제 지금 한국에 도착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북한의 카운터파트와 잘 해서 이제 뭐 순서가 조금 바뀌긴 했지만요. 디테일을 지금부터 마련해 나가면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북한의 반응이 굉장히 그 중요하다고 봅니다. CNN 방송에 북한을 18번이나 간 그 윌 리플리가 북한의 신문 방송이 굉장히 이번 그 회담을 빨리 강조를 해서 그 보도를 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Certainly extraordinary images for the people of North Korea who have never in their lives seen anything like this. And it was all over the state's leading newspaper, the Rodong Sinmun. It was all over the television as well. 당연하죠. 북한 사람들이 이런 것을 평생 봤을 리가 없죠. 그 제국주의자에 대한 그 원망과 어떤 분노와 감정 같은 복수심을 어릴 때부터 이제 그 교육받고 자라는 그런 그 사람들인데 신문과 방송에 전부 노동신문에 보면은 다른 사진은 없습니다. 그제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인공기와 미국의 성조기 앞에서 악수하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미국의 신문과 방송은 당연히 비핵화 같은 것을 얘기하지 않고 양보를 많이 받아냈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죠.
that was downplayed, not surprisingly, but what they did talk about are the concessions made by President Trump. 네, 그리고 이 문제는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성명서가 넘버 1, 2, 3, 4잖아요. 4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해 발굴이니까 예전에 해놨다가 뭐 안 돼서 지금 그대로 있으니까 그건 그렇다고 하고 첫 번째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두 나라 인민들의 염원에 맞게 새로운 조미 관계를 수립해 가기로 했다. 두 번째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핵이 세 번째 나왔다는 거예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2018년 4월 27일에 채택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 것을 확약하였다. 북한의 비핵화 아니고 조선반도의 비핵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그 정세현 전 그 통일부 장관이 이 북한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좋은 얘기 또 그 앞선 뭐 선견지명 같은 것을 많이 얘기해 주시는데 뉴스공장에 출연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순서가 오히려 일이 그 잘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니까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면은 가장 좀 그 중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 PBS 방송이요. 공영방송에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공영방송의 이제 그 외교 전문 기자예요. 그 닉 쉬프린 기자가 주디 우드로프 앵커와 인터뷰를 하면서 북한이 얘기한 제가 지금 북한 그 노동신문을 읽어드린 그 부분을 그대로 강조를 합니다. North Korean media said that the priorities were in this order. One, improve relations with the U.S. 순서를 Two, 우선 gain 순서를 peace 이렇게 on the 강조를 peninsula. 했다는 And three, 거예요. and only three, denuclearization. That's the Only exact three가 order 비핵화라죠. from the joint statement. Improve relations, peace on the peninsula, and denuclearization. 미국과의 관계 개선, 한반도 이제 평화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이게 이제 공동 성명의 순서고 북한이 계속 강조를 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그동안 어떻게 강조를 해왔냐면 정세현 그 전 통일부 장관은 이것을 세 번째 는 것이 더 좋다 하는 식으로 해석을 했지만 미국의 이 외교 전문 기자인 닉 쉬프린은 아니다. 미국은 언제나 비핵화를 맨 위에 내세웠었다. The U.S. usually says denuclearize first, and then we can talk about the other things. And so by allowing that flip, 항상 US 비핵화를 첫 번째로 놓고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를 다음 순서로 놓는다는 거잖아요. 미국은 그리고 항상 일반 할 때도 그 두괄식으로 하고 한국은 기승전결로 많이 하는데 성명을 지금까지 근데 이것도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사람이고 이 일을 되게 하기 위해서 협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말 맞다나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일단 이 같은 그 PBS의 전문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이 이제 북한 쪽에 현재로는 더 큰 것을 위해서 양보를 할 수도 있지만 양보를 한 것일 수 있다. 이 관계 개선을 먼저 하고 비핵화를 이제 뒤에 두고 그런 이제 해석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어제 그 부분이 한국에서는 좀 그 새로운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미국에선 이렇게 보고 있다 하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또 다른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해서 이게 이제 그 문서가 중요하냐, 첫인상이 중요하느냐 하는 점인데, 김정은에 대해서 놀란 점이 무엇이냐 하고, 그레타 반, 서스테린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로 갔더군요. 전에 뭐 CNN 팍스에서 일을 했었던 이 앵커가.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놀란 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었을 때, 줄줄이로 좋은 말만 엮어서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About Kim Jong-un. Really, he's got a great personality. He's a, funny guy. He's a very smart guy. He's a great negotiator. He loves his people. Not that I'm surprised by that, but he loves his people. And I think that we have a
좋은 성품, 퍼니가이, 미국에서는 퍼니가이 하면 좋은 얘기잖아요. 대단히 똑똑하고 대단한 협상가고 국민을 사랑한다. 국민을 사랑한다는 게 놀랍지 않지만 하면서 다시 한번 그의 국민을 사랑한다. 어메이징한 협상을 시작했다. 북한은 곧 비핵화할 거다. 빨리 비핵화를 할 거다. 이런 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강조를 한 게 김정은을 믿는다. 팍스의 션 해니티와의 인터뷰에서도 김정은을 믿는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중요하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믿음은 어떤 그 약속에서 시작이 되고 국가 간의 약속은 이런 그 다큐멘터에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다큐멘터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억지에 가까운 거죠. 물론 신뢰가 중요하지만 신뢰를 지켜주는데 다큐멘터가 필요한 거죠. 사랑을 지켜주는데 뭐가 필요한 것처럼요. 그래서 이제 이 다큐멘터 성명서가 한 페이지 조금 넘는데 로드맵이어야지 될 그 성명서가 아웃라인만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어제 오늘의 미국에서도 조셉 윤 전 국무부의 대북 특사가 이것은 정말 아무 가치가 없는 그 회담 결과였다. 일단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가지고 또 한국의 진보에서는 이제 그 말하자면 그 미국에서 살고 있는 얼굴은 한국인이지만 미국 사람인 그런 사람들이 이 한국의 그 남북 그 화합이라던가 아니면 이 같은 북미 정상회담을 평가절하한다던가 이런 그 식으로 보도를 하는 진보 언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하고 또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전문가 가운데서. 그런데 이제 적어도 저는 그 미국에서 방송을 하니까 늘 워치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조셉 윤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문제를 가장 그 냉정하게 파악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의 미국에서 제일 먼저 얘기를 했었어요. 한국 언론, 미국 언론 뭐 다 포함해서.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 회담을 원하는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오와 존 볼튼이 CVID 완전하고 검증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얘기했을 때 미국에서 정말로 회담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건 불가능하다. 기술적으로도 또 북한의 지금 입장으로도. 해서 오늘의 미국이 제일 먼저 그 얘기를 했었고, 조셉 윤 씨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불가능하다. 조셉 윤 씨는 국무부에서 일하지 못하고 나온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쟁을 준비한다고 하고 그런 발언을 할 때 나는 이렇게는 못한다 해서 사임해서 나온 사람이잖아요.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현재까지의 결과에서 뭐가 문제였는가 이런 것을 짚어주기 때문에 한국에서 많은 진보에서 얘기하는 그 사람 말 틀렸어. 그 사람 말 틀리지 않습니다. 조셉 윤이라는 사람의 말은 맞고요. 그리고 또 하나 CVID가 뭐가 중요하느냐, 문서에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느냐,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 얘기를 할 때 왜냐하면 전날 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회담 전날 오늘의 미국에서 음성 들려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회담이 CVID를 바탕으로 해서만 한다. 하루 전까지도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 행정부의 도대체 정책이라는 게 기본이 있느냐 없느냐, 기본을 하루 전날 정말 처음으로 70년 만에 만나는 두 정상회담에서 하루 전날 CVID가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는 그 다음 날은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말이 없으면 이게 기준이 있는 것인지 원칙이 있는 것인지, 그 원칙을 트럼프 대통령이 나쁘다라고 얘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북미 정상회담이 잘 못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원칙이 있으면 원칙을 지켜주는 것이 서로에게 윈윈이라는 거죠. 한국, 북한, 미국 전부 목표는 그 안전한 세상이잖아요. 그런 것을 하려면 원칙을 지켜야지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그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밖에 이제 그 한미 그 합동훈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한국과 미국에서 많은 그 이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요.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언론도 아니고 한국 언론도 아닙니다. 디테일이 너무 없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 노동신문 보면 오늘 뭐 아주 화려하게 보입니다. 미국의 대통령과 합법적으로 탁 그 악수하는 그런 장면. 문재인 대통령도
싱가포르에 가서 퍼레이드에 손을 내밀지는 못했지만 여기까지 오게 하는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오케이, 중국은 아주 기쁘죠. 한미 군사합동훈련 안 한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다는 아니겠죠. 부분적으로 안 하겠죠. 그래서 그러나 다 중국, 한국, 북한의 큰 승리인데 미국 국가안보는 기회를 잃었다. 이게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입니다. 일단 그 합동 군사훈련을 대화를 진행되는 동안에 좀 부분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김정은 위원장이 크게 원했었던 거기 때문에 양보고, 그리고 북한 말을 그대로 했잖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건 너무나 도발적이다, 프로버크티브라고 얘기를 했는데, 외교가 진행될 때 상대방이 원하는 말을, 이 한미 합동훈련을 도발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몇 주일 전에 갖고 있었던 지렛대를 다 던져버린 것과 같다. 이게 그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이슈를요, 핵무기는 이 세상 모든 나라가 다 가지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캠페인 그룹 아이캔은 잘한 거다. 이제까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북미 정상회담 진행 과정에서 제일 잘한 거다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시사주간지 타임이 아이캔을 이끄는 사람의 기고문을 실어줬는데, 잠시 뒤에 그 문제와 한미 합동 군사훈련 문제 전해드립니다. 네, 잠시 뒤에 예고했죠?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그 북한에서 굉장히 그 이번 그 북미 정상회담을 만족하는 것 같고, 또 실제로 북한 역사상 이렇게 빨리 그 정상회담을 끝내고 북한으로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방송과 신문에서 이렇게 그 보도를 하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그 승리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그 대부분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북한이 이겼다고 보니까요. 그리고 또 그렇게 그 보도를 해야지 되고, 그 유명한 이춘희 아나운서입니다. 미 합중국 대통령은 이에 예를 표시하면서 조미 사이의 선의의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조선 측이 도발로 간주하는 미국 남조선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안전 담보를 제공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관계 개선이 진척되는 데 따라 대조선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의향을 표명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그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중지한다는 것과 경제 제재도 중단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까지 얘기하죠. 경제 제재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선언문에는 없었고요. 바로 이제 그 한미 그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두 번째 그 안보 보장에 들어가는 것이고, 미국에서도 지금 이런 내용들 북한이 보도하고 있다고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평양을 방문하도록 초청하셨으며, 네, 평양 방문과 또 그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을 그 미국에 그 초청을 했다 하는 얘기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한미 합동 군사 훈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그 지금 도발이라고 이춘희 아나운서가 얘기를 했는데, 북한에서 이 이춘희 아나운서는 중요한 때만 나옵니다. 그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굉장히 그 좋아했었다고 하잖아요. 70세가 훨씬 넘었는데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도발적이다라는 북한의 단어를 그대로 쓰고, 그리고 그것도 비용을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의 그 에드 마키 그 의원은 외교관계위원회니까요. 이유가 있는 거다. 이 그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하는 것은 이게 그 북한에서 만일에 그 도발할 수 있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당연히 비싸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Yes, they're expensive. Yes, they're provocative, but it's because Kim was provocative. 네, Detonating nuclear 프로박티브 weapons, 도발적일 수도 shooting off 있는데 ballistic 김정은도 missiles. 지금까지 도발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싸우지 말자고 하는 회담에서 싸움을 하는 이 훈련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하나의 조건이 있어야지 된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또 그 그룹에서는 그 조건이
북한도 그러면 말로가 아니라 또 김정은 위원장의 좋은 표정으로서가 아니라 그럼 문서상으로 아니면 남한 쪽을 향하고 있는 지상군 같은 것에 방향을 돌리고 핵도 뭐 그 남한이 지금 핵이 없으니까 위협이 되지 않도록 어떤 형태로든 하고 이게 같이 가야지 되는 거잖아요. 사람인데 마음을 좋게 먹었다가도 이게 문서와 약속과 구속이 없으면 신독이 가능합니까? 사람인데 가능 안 하니까 그런 것은 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중에 그 미군의 역할이라든가 숫자라든가 이런 조율 문제도 북한과 같이 가야지 동시에 이 부분은 같이 가야지 되는 거죠. 어떻게 남한만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비핵화에 대한 이제 정의도 없었고 또 북한의 그 핵을 사찰한다던가 하는 그 접근에 대한 것도 아직 없고 물론 아웃라인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너무 없다 이런 겁니다. 우라늄이라든가 플라토늄 이런 말도 없고 그리고 중심 자체가 비핵화였는데 아무리 누가 원더풀한 그 결과를 냈다고 하더라도 비핵화에 대한 것이 조금 그 약하다는 것은 대부분 사람인 것 같고요. 이 군사훈련에 대해서 어제 부통령이 하루 종일 뭐 공화당 의원들에게 대통령이 뭐 다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뭐 부통령도 말을 혼돈해서 해서 오해가 생겼고요. 나중에 이제 정리를 했는데 1년에 뭐 2번 하는 군사훈련은 안 하고 정규적인 훈련은 이어진다라고 했지만 아직 백악관에서는 브리핑 없었기 때문에요. 충분히 얘기 안 나왔고 린지 그레함 그 상원의원 굉장히 강성이고 뭐 전쟁 나면 한국 사람 죽지 이런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들었다고 한 사람이잖아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터무니없다. 훈련은 계속될 것이고 그리고 딜하기 위해서 조금 그 북한을 숨쉬게 해주는 것은 있어야 된다. 이건 당연한 것 같아요. 또 진보가 주장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동맹국을 그 보호하는 것을 그 가지고는 방어하는 것을 가지고 돈을 쓴다고 돈 문제를 얘기하는 건 이건 정말 어처구니 없다. 그렇게 쓰는 돈은 잘 쓰는 거다. 그리고 무슨 동맹국만 위해서 돈을 써요.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거죠. 그 목적이 더 크겠죠. 무슨 한국이 뭐가 예쁘다고 미국에서 쓸 돈도 없는데 거기다가 쓰겠습니까? 그리고 중국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 건데 그리고 이제 하원 정보위원회 의장도 음성은 들려드리지 않겠습니다.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자. 타임에 실린 ICAN 핵무기를 없애는 기구입니다. 뭐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 뭐 이런 기구인데 2017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이 기구를 이끄는 베아트리체 이름 참 예쁘네요. 베아트리체 하면 생각나는 소설이 있었어요. 베아트리체 핀 씨가 그 시사주간지 타임에 글을 썼는데 예쁜 이름만큼이나 예쁜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평화라는 마음이에요. 모든 세계 거의 모든 언론이 이 사람은 싱가포르에서 쓴 건데 본인이 이제 싱가포르에서 미국 기자, 영국 기자 다 봤을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 군사훈련을 안 한다고 탁 그 말을 해버리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은 아연 실색할 만한 양보다라는 게 세계 언론인들의 공통적인 입장이라고 싱가포르 현지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는 이제 대통령이 약하고 뭐 이거 정말 위험하다, 가치 있고 필요한 걸 포기하는 듯하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그런 접근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매년 이제 그 한국과 미국이 하고 있는 그 군사 훈련이요. 그리고 대통령이 월게임이라는 단어 쓴 것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면은 보통 이제 공식적으로 쓸 때는 군사 훈련이라고 하잖아요. military exercise라고 하는데 이 월게임이라는 게 대규모 이제 가상 simulated 된 훈련인데 이 사람은 그대로 월게임이라고 썼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력 지상훈련, 공군, 해군, 해병대 다 동원하고 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핵공격 훈련도 하고 전략무기, 폭격기도 사용하고 장거리 핵미사일도 사용을 하고 하니까 북한을 장거리 핵미사일이라는 것은 지도에서 없애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간인의 살상도 대단히 많이 있는 그런 것을 이제 한다는 것인데 정말 핵무기가 막대한 인간재해를 일으킨다는데 세계가 동의를 한다면 이런 거 안 해야 된다. 북한이고 남한이고 다. 지난해에 유엔의 핵무기 금지 조약에 122개국이 서명을 했다. 그런데 핵 많이 갖고 있는 국가는 서명 안 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다시 확인했는데 차이나, 러시아, US,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다 가입 안 했어요. 대신에 이란, 이라크 같은 국가 가입했고 사우스코리아, 노스코리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을 미국과만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국제적으로 해야 되고 그러려면 한반도도 남한도 비핵화를 동시에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남한의 비핵화라는 것은 미국의 핵 우산에서 나와야지 된다는 건데 이 사람은 왜 핵 무기를 다 없애자는 사람이니까요. 미국과 군사 공조까지 끝내야지 되는 건 아니지만 억제력을 미국의 그 어떤 군사력을 바탕으로 북한이 이거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도 할 수 없도록 그 억제력을 만들 수는 있지만 핵 억제력까지 있어서는 안 된다. 핵은 없애야지 된다라고 얘기하고 순간적으로 수백만 명이 숨지고 그 방사능 노출되면은 음식도 다 그 푸드 체인이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국제법에 따라야지 된다 하면서 포괄적인 또 확인 가능한 돌이킬 수 없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왜 이런 단어를 쓰냐면 물론 이 단어 자체를 존 볼튼이 만들어 놓긴 했지만 정부가 바뀌어도 리더가 바뀌어도 그 같은 의미의 그 단어를 쓰든지 쓰지 않든지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같은 것을 해야지 되고 이게 그래서 북한뿐만이 아니라 한국도 다 이 비핵화하는 데에 조인을 하고 남한도 해야지 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훈련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거의 죽음처럼 느껴지는 또 6.25 때 얼마나 많이 그 폭격을 했어요. 어느 전쟁보다도 많은 그런 그 폭탄을 그 미국이 터뜨렸는데 그래서 안 해야지 된다 하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로스앤젤레스가 아침 9시 40분이고 한국이 새벽 1시 39분입니다. 현재에 제가 그 연합뉴스를 통해서 연합뉴스 그 프런트 페이지 헤드라인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뉴스에서 놓치셨던 분들 지방선거 결과 전해드립니다. 6.13 선거 민주당이 14석, 14군데, 한국당이 2군데, 무소속이 1군데 해서 연합뉴스는 보수 침몰 이렇게 헤드라인을 달았네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2곳 가운데서 민주당이 11곳으로 우세하고 그 옆에는 보수야당 심판론 작동했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경남지사에는 문재인 복심, 민주당 김경수 당선 유력. 네, 이게 아침 저희 뉴스 시작할 때하고는 조금 바뀌었네요. 3전 4기 신화 이뤄낸 오거돈. 부산의 첫 민주깃발, 이변은 없었다. 민주당 대전, 세종, 충남에서 압승, 이철우 민주당 바람 차단, 단번에 경북지사로 제가 지금 연합뉴스의 헤드라인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권영진 헤드라인이라기보다 기사 제목이에요. 대구시장 각종 악재 제치고 재선 성공. 제주도지사 굉장히 그 관심 많으셨죠? 무소속의 원희룡 후보 당선 확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헤드라인을 읽어드리자면 평화 개혁이 휩쓸다 전국의 파란색 물결. 박원순 시민의 위대한 그 승리, 평화 번영의 서울을 만들겠다. 뭐 누구나 다 예상을 했었지만 아주 가볍게 3선에 당선이 됐습니다. 여유 있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번에도 주춤했었는데 대선 가도에 탄력을 받게 됐다는 헤드라인 보이고요. 그리고 미국에 온다네요. 안철수 서울 시민의 준엄한 선택을 존중하겠다. 2등 못했군요. 진보 교육감 최대 14곳에서 석권했다. 보수 2군데, 중도 1곳에서 우세하고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빠르면 그 14일이니까 로스앤젤레스는 지금 13일인데 날이 밝으면 대표직을 사퇴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유승민 대표도 또 대표직 사퇴 등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하는 것이고요. 위기의 한국당 혼돈 속으로 앞으로 4년 일꾼은 누구? 지금 뭐 이런 내용은 뭐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만 전해드릴까요? 또 확정되는 것 있으면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남지사 김경수 50.6%, 김태호 45.3%. 그런데 지금 개표가 56.6%니까 아직은 모르겠네요. 개표 56.6%에 더불어민주당 51만 표.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45만 6천 표거든요. 김태호 후보가, 김경수 후보가 지금 51만 표인데 56.7%이기 때문에 뭐 연합뉴스가 그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뭐 뒤집힐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지금 40몇 % 남아 있고, 만약에 남아 있는 지역이, 제가 자세하게 모르니까 남아 있는 지역이 이제 그 유리한 그런 그 지역이라면 다른 후보에게. 캘리포니아도 이제 선거하잖아요. 선거를 하는데 캘리포니아가 지금 캘리포니아가 있고 노든 캘리포니아, 서든 캘리포니아 있는데 그것을 또 중간에 그냥 캘리포니아, 뉴 캘리포니아에서 세 군데로 확실히 구분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연방 상원은 한 주마다 2명이니까 상원 의원이 이 캘리포니아 색깔에서 4명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건 누가 주도하냐면 실리콘밸리의 그 캐피털리스트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사람 디지털 화폐에 굉장히 투자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팀 드래퍼 씨가 전에는 캘리포니아주를 6개로 나누자고 했다가 실패를 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캘리포니아주가 이렇게 그 갈려진다면, 나누어진다면, 뭐 물론 캘리포니아주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뭐 연방 정부에서 우리가 탈퇴한다 이런 그 뭐 그런 얘기들도 있었지만 이번엔 주를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863년 이후에 처음으로 미국에서 주가 분할되는 겁니다. 11월 선거에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미국에서 주가 2개로 나눠진 지가 버지니아가 있잖아요. 웨스트 버지니아로 나뉘어졌으니까요. 그래서 북가주는 당연히 뭐 베이 지역, 실리콘밸리, 나파밸리, 저쪽으로는 네바다, 저쪽으로는 오레곤 쪽에 이게 주경 접하고 있고요. 중간에 뉴 캘리포니아가 뭐 몬트레이부터 로스앤젤레스까지 그 해안 지역, 서든 캘리포니아는 나머지요, 데스밸리를 포함해서 샌디에고, 오렌지 카운티까지 포함해서요. 그렇다고 하는데 인구는 뭐 캘리포니아가 미국에서 가장 많고, 지난 168년 동안 이런 비슷한 연방에서 떨어져 나온다거나 아니면 주에서도 우리가 나누자 하는 시도를 200번 정도를 해봤대요. 그런데 다 그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 통과돼도 이게 또 누가 소송을 하고 주정부, 주의회 의원들은 또 좋아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통과되기도 거의 불가능할 뿐더러 일단 했다 하는 거죠. 청원서 숫자는 채웠다는 거고, 4월 달에 여론조사했었을 때 지지한다는 분리 7%, 반대가 72%였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끊임없이 해보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노든과 그 지금 뉴 캘리포니아 중간은 민주당 성향이 강할 테고, 이제 서든은 스윙 스테이트가 스윙주가 되겠죠. 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요즘 뉴스가 많아서요. 이렇게밖에 못 전해드리네요. 그 마이클 코헨 그 대통령 변호사가 결국은 돈이 없어서 러시아 그 스캔들 대통령 총알바지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특별검사 조사에 응한다는 뉴스 나오고 있네요. 다 그런 거죠, 뭐 관계라는 것도. 강혜신이었습니다.